안녕하십니까. 인생 생선의 생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인생 생선과 떠나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24년 7월 28일에 학생들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저의 여행은 2019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학생들과 여행을 떠나는가, 그리고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행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동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영어를 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배경지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지식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라. 하지만 그것은 보통 어른이나 아니면 사고력이나 선천적으로 가정 환경적으로 이미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처럼 미디어나 정보화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뭔가를 습득하고 거기서 얻는 다양한 감정, 감성, 그것들이 기억으로 가장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활동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다양한 감정이 있는 것, 그러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이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올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 선후배,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만 진정한 사회성,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인재가 된다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처음 롤모델로서 2019년에 여행을 기획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 5년차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미션도 대박이 나나요? 네. 하면 보이시나요? 네. 축하합니다. 를 얘기해도 되고요. 우리 처음 만나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앞에 1분짜리 영상이 어떠셨나요? 가장 2013년 겨울부터 학생들과 처음 해외여행을 갔고, 사실 그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제가 6년 가르친 또는 4년 가르친 학생들과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여행을 다닐 건데 나중에 너희들이 고3이 됐을 때 졸업여행으로 꼭 이때까지 쌓았던 노하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근데 그 해외여행은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키워서 너희들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고, 그 덕분에 선생님이 마치 부모님한테 보내주는 효도관광처럼 내가 좀 편하게 다녀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했었던 여행이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었고, 물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저에게도 참 의미가 깊었고 학생들과도 뜻깊은 여행, 재밌는 여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하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총 참여한 인원이 9명이고 성인이 저 포함 3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3명, 그리고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중3,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었죠. 처음 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까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제가 평소에 학생들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행하기 전 보통 2주 전에 학생들과 단체톡을 만듭니다. 단체톡을 만들어서 단체톡에서 개인적으로 간단한 소개 및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를 담고 있는 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카페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다 넣고 간단한 소개와 그 공간에서 서로에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디스코드,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미리 여행에 대한 계획, 그리고 팀으로 만들어서 처음 경험한 학생들에게 좀 익숙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여행 당일을 위해서 보통 2주간 학생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 회의와 관련돼서는 제가 학생들에게 주도성과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성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이 아직 많은 경험이 없지만 자기가 뭔가 점심 메뉴를 결정하거나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사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요리, 놀고 싶은 놀이를 직접 찾아보고 검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표출하고, 그 표출된 것이 민주주의 방식의 투표를 이용해서 당첨됐을 때 혹은 채택됐을 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성취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것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앞에서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고 9시 50분까지 만나게 돼서 10시에 오프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개인 인터뷰에서는 개인 인터뷰부터 촬영이 되는데, 촬영은 전반적으로 저 또는 성인이 된 20살 학생이 주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 인터뷰의 내용도 평소에 학생들과 기획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연출팀에서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자기들 스스로 만들게 되거든요. 질문들을. 그래서 이름부터 해서 본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이번 여행에서 기대되는 부분, 여행 전 본인이 했던 활동, 그리고 느꼈던 감정,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행에서 충분히 동기부여 될 만한 요소로 인터뷰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참여했던 것들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 처음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마니또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미션지를 뽑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미션으로 선사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상은 밤 10시 학생들과 진실게임과 마니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또 추가되었 칭찬 릴레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에서 최종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일단 10시에 오프닝이 돼서 각자 소개를 하고 마니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장보기를 시작했고요. 장을 보기 전에도 원래 요리팀이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적고 이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적었기 때문에 장보기도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야 될 것이나, 특히 학생들, 처음 하는 학생들인데 저학년에게는 저는 항상 더 큰 과제를 부과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에게는 고기를 고르도록 선택을 했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부모랑 아무리 평소에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더 권장을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책이나 잘못된 평가는 나중에 고기를 구웠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재밌게 고기를 굽는 것,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한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막 물어본단 말이죠. 이거 고기 어떻냐, 이거 사도 되냐 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장보기가 빨리 됐습니다. 예전 2019년도, 2020년도 때는 실제로 장을 보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배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고르는 거는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장을 1시간 넘게 봤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빨리 손쉽게 됐던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과 20살 성인들이 제법 참가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장을 보고 나서 학생들과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여행 전에 학생들끼리 각각 1인당 무조건 1메뉴를 추천하도록 했고요. 그 1메뉴를 추천할 때도 그 장소가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동선과 고려해야 되고, 그 식당이 오픈하는 시간,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리뷰를 다 찾게 하고, 자신이 이 메뉴를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할당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각 1인당 최대 10,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둬서 아이들이 돈에 대한 결핍을 또 느끼게 할 수도 있겠고, 돈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여행의 특징이거든요. 무엇보다도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누구보다 가장 재밌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결핍, 금전적인 결핍이 아이들에게 몸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것, 점심을 만드는 것, 간식을 먹는 것, 보상으로 과자나 스낵을 먹을 때도 다 정량, 필요한 만큼만 먹게끔 항상 하는 것이 저의 여행의 철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1인 1식의 음식들을 다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끼라는 떡볶이집 체인점이랑 그리고 칼국수집으로 나뉘어서 두 부류로 해서 그 두 부류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후식으로 조금 15분, 20분 동안 걷게끔 할 수 있는 동선도 짜서, 그래서 논산에 있는 카페, 빙수로 유명한 빙수집에 가서 빙수와 음료수를 먹으면서, 그리고 여행에서 있을 이야기들,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칭찬 스티커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성적을 잘 맞아야,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야만 아이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너는 칭찬받아도 돼 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칭찬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꼭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도 칭찬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을 선물하면서, 그래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학생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게끔 그 명찰 뒤에다가 스티커를 줬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왔던 물건들이나 아니면 옷을 환복을 한 다음에 이제 물놀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식재료는 냉장고에다 잘 보관하고, 그리고 냉장고별로 이제 요리할 것들도 잘 분리를 해놨죠.